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1년 4월 2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장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제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굉장히 수익이 괜찮은데, 지금 제가 바라보는 어떤 비트코인 시황과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차트를 한번 살펴보고,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서 또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좀 알트코인 불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한국 코인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현재 지금 한국이 볼륨량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2위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좀 17년도 장과 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욕심을 어느 시점에서부터 좀 줄여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끝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엘리시아 코인을 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엘리시아 코인이 진짜 너무 많이 잘 올랐어요. 제가 이제 저번에 3월 16일 날 방송을 했었죠. 이때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만약에 친다라고 하면은 뭐 별로 많이 안 올랐다라는 거예요. 3원에서 뭐 4.6원이니까 올랐다면 오른 거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4.6원 시점에서 엘리시아 코인이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려봤었는데, 현재 엘리시아 코인 가격이 74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몇 배가 올라간 거죠? 20배가 가까이, 20배는 아니고 거의 한 15배가 넘게 올랐는데, 정말 엘리시아 코인을 이때 잘 사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수익이 높겠죠. 네, 너무나 축하드리고, 일단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현재 가격 흐름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이제 반감기가 지난 시점에서 반감기 상승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비트코인이 계속 오를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세를 타고 있고,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의 상승 각도가 17년도보다도 훨씬 더 가파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상승 각도를 좀 촘촘하게가 아니라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상승 각도가 좀 이런 식으로 좀 눕혀져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때 17년도 장과 지금이랑 비교를 하면은 사실 너무 상승 각도가 가파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횡보를 길게 해준다라던가, 아니면 우상향을 조금씩 좀 서서히 한다라던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아직 올라오지 않은 알트코인들이 이제 순항하면서 도미넌스가 길게 빠지는 그런 장세가 지금 시점에서는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번 연도는 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르게 흘러갈 것이고, 뭐 그때 17년도와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17년도와 이제 지금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다른 상황인 건 맞죠. 왜냐면 지금은 개인들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관들도 투자하고 있으니까 이 비트코인이나 자산의 어떤 그 안정성이라던가 그런 게 훨씬 더 좋아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어떤 가격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차이 나진 않는다라는 거죠. 흐름 자체가 그렇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실제로 조정이 크게 오고 올라가고 조정 오고 올라가고 조정 오고 올라갔다가 쭉 그 하락하는,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시점이 결국에 이런 시점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고, 여기 이런 데가 이제 이런 데랑 상당히 비슷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여기서도 분명히 형성이 될 거라고 봐요. 좀 더 올라가서. 그러면 비트코인이 하락이 왔을 때, 이제 이때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저점이 83%가 하락했거든요. 저는 이번 시장에서는 83%까지 하락할 거라고 보진 않고 50% 정도까지는 저는 빠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럼 만약에 고점이 여기서 형성된다라고 하면은, 반토막이 나면은 여기까지, 요런 구간까지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이제 사이클 자체가 저는 길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하락 사이클 기간 자체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트코인은 영원히 들고 갈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도미넌스 차트를 좀 봐보면 이 도미넌스 차트라는 거는 비트코인이 이 시장 지배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볼 수 있는 차트인데, 알트코인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2017년도, 2016년도부터 서서히 비트코인이 이 시장에서 지배력을 잃어가더니만 17년도에 알트코인 불장 1차 알트 시즌일 때 한번 크게 쏟아졌죠. 이때 이 1차 알트 시즌에서 알트코인 잡으신 분들 굉장히 큰 수익 냈고, 여기서 2차 알트 시즌 때 굉장히 수익 많이 냈거든요. 근데 이러한 알트코인 시즌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다. 예, 그렇게 보시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1차 알트 시즌은 한번 왔어요. 이때와 같은 1차 시즌은 지금 여기서 저는 한번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횡보를 해주다가, 이때도 횡보를 해주다가 한 번 더 쏟아지는 이런 그림이 나왔잖아요. 저는 여기서도 쏟아지는 알트코인 불장이 한번 연출이 될 거라고 봐요. 연출이 될 거라고 보고, 지금 시가총액이 높은 그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큰 펌핑이 안 나온 그런 코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코인들이 지금 그 불장이 충분히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알트 시즌이 돌고 나서는 저는 그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살아남지 못할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2차 알트 시즌이 끝날 때 익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실 지금 많이 버셨더라고 해도 정말 막 끝까지 물려서 익절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2차 알트 시즌이 만약에 돈다라고 하면 이때는 익절을 좀 어느 정도 많이 하고 나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이고, 이번 알트 시즌, 2차 알트 시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제가 보고 있냐면은, 지금 코인마켓캡을 보면 제가 이거는 KSP를 좀 검색을 해봤었는데, 이런 K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17위 랭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권으로 진입하는 코인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던 코인들 중에서 그 기간 17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쳤을 때 다른 코인에 비해서 진척이 늦거나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한 그런 프로젝트들은 분명히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밖으로 밀려날 거예요. 그렇다는 건 밖에서 시가총액 탑10에 있던 게 밖으로 밀려난다는 거는 탑10 밖에 있던 게 탑10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 알트 시즌 불장이 돌고 나면 클레이튼이 10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이제 클레이나 KSP, 오르비체인 이런 코인들이 시가총액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앞서 살펴봤던 엘리시아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렇게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알트 시즌, 지금도 사실 되게 많이 올랐다고 느끼실 거고 매도 시점을 계속 찾고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서는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 불장이 한번 돌아주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좀 의견이 갈릴 수가 있는 게, 알트 시즌이 돌 때 오히려 한국 코인들은 안 올라서 가격이 빠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어느 정도는 이제 수익이 굉장히 크시다라고 하면은 분할로 좀 익절을 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건 그 한국 코인들인데, 국가별 비트코인 거래량을 봐보니까 지금 한국이 2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근데 2위라고 해봤자 코리안 원화가 이제 2위 5%, 5.6%를 차지하고, US 달러가 82%. 사실 이 US 달러에 비하면은 이제 한국 원화의 경우에는 미비하죠. 유로가 3위, 또 이제 일본계 이제 4위 이런 거 같은데, 지금 한국이 2위라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채널에서 제가 많이 다루고 있는 한국 코인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KSP, 클레이, ORC, 엘리시아만 놓고 한번 봐보면은 이런 코인들을 우리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 USD가 82%나 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돈이 우리 한국 코인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지금 가격에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엘리시아라던가 KSP, 클레이, ORC 모두 제가 저평가라는 말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아직 USD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클레이 같은 경우에 지금 시총이 12위, 13위까지 갔기 때문에 뭐 외국에서도 관심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KSP에도 눈을 뜨고 ORC에도 눈을 뜨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진짜 이 그 클레이 삼형제를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엄청난 행운이자 정말 어떤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클레이 스왑에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지금 많은 자산을 이제 증식시켰다라고 보여져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KSP 같은 경우에도 처음 나왔을 때 뭐 한 3,000원, 4,000원 이랬는데 지금 뭐 거의 한 10만원 다 돼가니까 이것만 해도 거의 한 20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20배 올랐지만 지금도 갈 길이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좀 욕심을 또 좀 줄여 나가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비트코인 시장에서 2017년도와 사실 지금이 그렇게 엄청 다르지 않아요. 2017년도에도 비트코인이 1년 내내도 아니죠. 16년도부터 17년도까지 계속 이렇게 오르기만 했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이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왜 돈을 잃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돈을 잃으신 그분들이 바보여서가 아니라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이 커지고 뭔가 본인 스스로 환희에 차고 그 환희에 찬 감정이 지금 이 순간을 볼 수가 없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이 부분에서 물려서 진짜 삶이 많이 망가지신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번 시장에서도 저는 만약에 익절을 하지 못하고 나온다라고 하면은 80% 90% 하락은 전 당연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벌고 있는 돈, 지금 벌고 있는 자산 증식 그런 것들이 다 사실 무의미한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지금부터는 늘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자주 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옛날부터 방송을 하면서 이런 얘기는 드렸었어요. 일정 시점이 되면 이런 얘기를 전 방송에서 계속 할 것이다. 왜냐면 이런 얘기는 구독자님들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제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확정 편향에 빠져 있을 수 있고, 제가 바라보는 시장이 언제나 틀릴 수 있고, 단기적인 시각은 더더욱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도미넌스가 아까 빠질 것 같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어떤 제 시장에 대한 제 생각이 언제나 맞고 언제나 뭐 제 말대로 되지 않으니까 저 역시도 항상 제가 틀릴 것에 대해 대비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독자님들도 뭔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자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지금부터는 좀 늘 보수적으로 한 번씩 돌아보시는 거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애써 자산 증식을 열심히 했는데 그 자산 증식한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